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 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한 최전선에 집중된 군사력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지상군의 병력 7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는 데다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포와 미사일포의 전진 배치는 심각한 상시 위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고 북한군의 태세 변화가 요구되는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세부 사항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를 축소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ey've tried to do is convince the U.S. to sign something by downplaying its significance. They say it's a political document. It would have no impact o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y response is, well, if it would have no impact, what's the utility of it? And what's the purpose?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바로 평화체제 실현이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는 대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They would like to see United Nations Command go away. Certainly that, at least in the public optics, also affects CFC and affects the futur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claim, well, if we have a peace agreement, why do you need U.S. troops on the peninsula? 킹 멜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미국은 어떤 회담에서도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정치적 약속과 군축 약속을 지속해서 준수해야만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병력의 단계별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얀황 대사는 13일 대량 살상 무기 WMD 문제를 논의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다양화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들을 위한 대화에 선의를 갖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제재를 조직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도 이날 발언에서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동유럽의 폴란드 대표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관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오랫동안 이어져온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베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13일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위협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some respects, what's most interesting is what is shifting, right? Like as opposed to, threats that we've had for a long time that we continue to have, like, thinking about DPRK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issues that are sort of classic for us. 헤인스 국장은 그러면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동이 빨라져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위협도 신속하게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나 테러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대테러센터가 국내와 해외 정보를 모두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정보당국은 정책 입안가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어 현재 중국은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everybody puts China at the top of the list, and I think, it's a kind of we call it an unparalleled priority, a pacing threat, like all kinds of. 헤인스 국장은 지난 4월 상원 정보위원회 전 세계 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힘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정보당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과는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미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나선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hile Americans contend with Democrats' self-created border crisis and inflation crisis, our foreign policy is in crisis as well. The Biden administration's disastrous retreat from Afghanistan may be over, but the danger to the American citizens and Afghan partners it left behind certainly is not over. 매코넬 대표는 또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참사로부터 동맹과 이익을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이상 남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 앞서 공화당 측의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비롯해 북한도 포함됩니다. Pyongyang is putting on another master class in how despots disdain the so-cal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Literally, while a North Korean official was haranguing the UN in a speech about the, quote, consequences it will bring in the future in cases it tries to encroach upon its sovereignty.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도 지난달 말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확대와 아프간 철군 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을 연관지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군의 급속한 몰락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면서 아프간 철군 결정의 당위성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o when I hear that we could have, should have continued the so-called low-grade effort in Afghanistan at low risk to our service members, at low cost, I don't think enough people understand
how much we've asked of the 1% of this country who put that uniform on.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의 정부와 군의 역량을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프간 주둔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대북정책 접근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60에서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3개 나라만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3일 코로나 상황 브리핑에서 아직 3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아프리카 국가 부룬디와 에리트레아 그리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국제 백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56개 나라는 지난달까지 전체 인구의 10%를 접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국제 백신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공급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급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입국했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7살 때 북송선을 탄 제1한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이날 원고 측 구두 변론에서 북한의 선전물에 지상 낙원이라고 돼 있어 속았다면서 당시 북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주던 군중이 모두 영양 상태가 나쁘고 여위여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앞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지만 북한 정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법원이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취지의 국가 면제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